안녕하십니까, 액션 판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받았던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상가를 그러니까 이제 소개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물건을 받을 때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치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타경 2021 타경 3508이고요.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입니다. 경기도권에 계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창원이나 부산, 김해 이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상남동이 어떤 곳인지 아실 거예요. 창원은 상남동은 서울의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중심가고요. 백화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설하고요. 지나가겠습니다. 감정가가 3억 2천이었고요. 그러니까 대지권이 이제 12평, 건물 면적은 48평, 거의 50평에 가까운 전층입니다. 9층을 전부 다 낙찰을 받는 거였고요. 1차에서 이제 한번 떨어지고 3차에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2억까지 떨어졌었는데 제가 2억 4천을 써서 75.24%를 써서 작년에 5월 달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토지, 건물, 감정 가격이 이렇다 그런 거고요. 임차인 현황은 없는 거였고요. 임차인 현황이 없이 이 전 소유자가 사용하다가 물건이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권리 분석을 보시면 근저당 있고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가압류, 근저당 설정, 임의 경매 압류죠. 그래서 이제 근저당 설정,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전부 다 소멸,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이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컸죠. 특히 3차까지 떨어진 이유가 유치권자가 있었고요. 2022년 2월 18일 인테리어 공사로 4천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었고요.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보통 유치권은 법원에서는 진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받습니다. 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유치권은 무조건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낙찰자가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안 뜬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주요 변동 내용은 유치권 신고를 제출하였으나 불분명하다. 근데 지금 이게 유치권 신고가 언제 일어났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2년 2월 18일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22년 2월 18일 경매 개시일이 21년 5월 20일이죠. 낙찰이 이제 경매가 딱 시작하고 나서 개시일이 한참 지나서 이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점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점유를 해야 되고 그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권 신고가 돼 있었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만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원 광장이라고 유명한 곳이고요. 창원시청, 창원도청도 여기 근처에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롯데백화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고요.
여기에 위치해 상남시장이라는 그 모서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저 안에 내용이 어떤지 제가 그 유치권자에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가서 그래가지고 유치권자가 자기가 이제 그 전에 소유자한테 이제 비밀번호를 받아서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주겠다고 그 시간 약속을 잡아서 제가 보러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9층이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이제 SK 그러니까 뭐 SK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쭉 있으면 이 두 층은 모텔로 이용 중이고요. 제일 여기 상부층에 있고요. 10층까지 있는 물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 대금 유치권 행사 중 이래가지고 전화번호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전화를 해서 유치권자와 통화를 했고 유치권자와 이제 대화를 해서 이제 이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호의적이어가지고 저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그 9층이 보이시는 이 9층 농림산림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층이 저희가 경매에 나왔던 물건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라고 딱히 하긴 없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쪽으로 이 반대편으로 찍은 기둥이 있는 방이 두 개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탕비실, 그러니까 여기 방 두 개 옆에 탕비실이 있었고요. 여기 또 방이 있고 이 안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 반대쪽에 여기도 또 사무실이 있었고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리셉션 같은 것이었고요. 이 물건이 조금 제가 더 좀 탐났던 게 이 9층이 2층만 이런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도 이게 탕비실이고요. 반대편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뻥 뚫려 있는 베란다가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거기서 볼 수 있는 이제 뷰예요. 앞에 가리는 거 없이 다 쫙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사무실이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짜개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도면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베란다가 이제 서비스 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50평이고요. 여기 지금 휴게실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덤인 거죠. 화장실. 그러니까 2층 전체가 저희 거였어요. 그러니까 50평이 아니고 한 적어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60평 이상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핑 하면 감정가는 3억 2천, 낙찰가는 2억 4천 77만 7천 원이 있고요. 그리고 75.24% 3명이 입찰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고요. 등기 비용은 한 5% 정도 상해서 1,400,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납부를 했고요. 총 투자 금액은 매각 금액과 등기 비용 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더 들어갔던 금액이 뭐냐면 이제 한 1년 이상 관리비가 미납이 돼서 한 500만 원 정도의 미납 금액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금액은 제가 납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고요. 대출은 1억 9천. 그러니까 실투자 비용은 한 6,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7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유치권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치권자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낙찰을 받고 제가 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이 정도 유치권은 저희가 해주겠습니다 라고 한 은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갔었는데 조금 뭔가 힌트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닌데 어쨌든
뭔가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게 못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수소문 해가지고 결국은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긴 얘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1억 9천에 8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내서 세입자를 구했고요. 천에 1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180만 원 계산했을 때 투자 비용으로 봤을 때 한 30%, 33%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관리비 미납분까지 포함하면 한 30%, 수익률 3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시세 차익은 얼마 정도 나느냐? 만약에 18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수익률 6%,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시세는 3억 7천 정도 나오고요. 3억 7천 나오니까 제가 받은 금액이 2억 4천이니까 한 1억 3천, 세전 시세 차익은 1억 3천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돈이 된다는 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3차까지 떨어졌던 부분은, 이게 만약에 유치권이 신고가 안 됐었으면 3차까지 안 빠졌겠죠. 그 전에 낙찰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빠질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게 1,000만 원이라는 비용 유치권자에게 안 줘도 됩니다. 이게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이 유치권을 깰 수가 있었어요. 근데 깰 수 있는데 그 깨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을 제가 돈으로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끌지 않고 유치권자에게 협의를 보고 그 유치권자에게 자기가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돼 있었지만 거기에 어느 부분만이라도 받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하고 저는 이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받아서 유치권을 이제 배제를 시켰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보도 셰퍼라고 부의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하고 일맥상통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하면 대부분 그러시죠? 누구나 보기 좋은 물건, 봤을 때 인기 좋은 물건, 그러면 돈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자기가 그거를 이제 깰 수 있다든가 아니면 거길 헤쳐나갈 수 있는 물건을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이겨내면 돈이 됩니다. 여기 있는 말처럼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은 두려움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 유치권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두려운 길을 갔고요. 가서 이제 시세 차익, 아직까지 그 물건을 팔아서 시세 차익은 나지는 않았지만 1억 이상의 시세 차익과 30%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저도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소정의 이제 강의료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커 나가고 싶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대신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할 거고요.
그만큼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많이 작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고요. 그 전에 열심히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까지는 아닌데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장마가 이제 시작했는데 건강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